안녕하세요. 차복차복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여울 작가님의 에세이 나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루나라는 어른이 된 자신과 조이라는 자신의 내면 아이가 대화를 통해 동화 어린 왕자의 챕터들을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그중 머리말을 발췌한 부분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어린 왕자를 되찾아 드릴게요. 어린 왕자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눈부신 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아이로 마침내 다다르는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통로지요. 그 길은 거대한 미로처럼 보이고 너무 복잡한 신비의 베일에 쌓인 것 같아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분명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다다르는 하나의 길입니다. 내면 아이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품어 안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의 아픈 그림자를 보살펴 주어야만 내면 아이의 환한 빛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파하는 상처들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이루고 당신 안에 숨겨진 눈부신 재능과 가장 따스한 사랑이 바로 내면 아이의 빛입니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을 때마다 당신 안의 내면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 서러운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쓰다듬어주고 내면 아이의 빛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어린 왕자가 제 안의 내면 아이와 만날 수 있는 눈부신 통로를 열어준 것처럼 이 책이 여러분의 내면 아이와 평생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주기를. 전 항상 저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던 베스트 프렌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나와 맞지 않거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또 진짜 친구라면 절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저에 대해 속속들이 이해해주길 바랬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라면 언제나 제 곁에 있어야 하는, 저에게 매일 연락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저만을 위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깨진 건 제가 신입생이던 시절, 학기 초에 너무도 친하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제일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학교 동기는 계속해서 저랑 할 수 없는 이유로 부딪히고 저에게 경고를 주고 결국 그렇게 학기 초에 저희 베스트 프렌드는 순식간에 워스트 프렌드가 되어 절교라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저희 오만이자 고집이고 집착이었습니다. 속담에도 그렇듯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라는 문장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가까이에 있는 연인, 가족들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개인의 마음을 다 다르고 그런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또한 나만을 위한 친구가 있길 소망하고 찾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화하며 그렇게 내면 아이와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어. 루나, 왜 너는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어두운 기억밖에 없어? 물론 아니지.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대체로 우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처를 많이 극복했다고 믿었는데 어떤 날은 와르르 무너져버려. 어떤 날? 누구랑 제일 친하냐는 질문을 받은 날. 누구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있다고는 하잖아. 그런데
나는 평생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어. 너에겐 좋은 친구가 이미 있잖아. 그들이 편하지 않아? 조이, 너도 아는구나, 내 멋진 친구들. 그런데 그게 문제야. 좋은 친구들은 맞는데 내가 편하지 못하다는 거. 그 친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데 나는 아주 친한 친구 앞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해. 그들이 날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 앞에서는 나에게 방긋방긋 웃어주고 뒤돌아서면 날 싫어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욕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그토록 좋아했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게, 내 사랑은 참 얄팍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그래도 사랑해야 하는 거야? 진짜 사랑이라면, 사랑이 깊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폭포수처럼, 소나기처럼 그냥 그렇게 제 마음대로 흐르는 게 사랑 아니고? 조이, 너 벌써 사랑을 아는구나. 넌 어린 왕자처럼 작고 여리기만 한 줄 알았더니. 어린 왕자야말로 사랑을 알잖아. 네가 그 사람과 보낸 시간만큼. 루나,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 생각해보니 그렇네. 그 친구 때문에 설렜던 순간이 기억나질 않아. 아주 오랜 시절에는 설렜는데 그 아이가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걸 알고서부터는 설레지 않았어. 무섭고 두려웠어. 그 아이를 매일 보는 것이.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꼭 사랑하는 건 아니야.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가 중요하지. 그 아이에게 왜 너는 내 욕을 하고 다니니? 당당하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친한 척, 좋아하는 척, 괜찮은 척 했어. 행복한 척, 친한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넌 어른이 된 거구나. 난 그런 거 못하는데. 난 지금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어. 좀 울어도 돼? 그럼 내 앞에서는 얼마든지 울어도 돼. 조이, 솔직한 네 모습이 난 부럽다. 넌 원래 언제 어디서나 잘 울 줄 아는 애였어. 친구가 널 욕하는 거 알게 된 날 학교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지? 너무 오래 울어서 쉬는 시간 다 끝나고도 수업 시간 종치고도 못 들어갈 뻔했잖아. 그랬지. 세상에서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구나. 아직 그건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 없어.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 일단 충격을 받았어. 나는 그 친구를 아주 많이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날 질투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욕했으니까. 그런데 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이제 친구가 없구나. 난 이제 이 세상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구나. 왜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걸까? 난 왜 이렇게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사람인 걸까? 나에게 무슨 결격사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었어. 지독하게 외로워서 운 거구나. 너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운 거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게 어처구니 없기도 해. 14살이었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된 건 꽤 오래전부터였어. 사실 난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조이, 진심이야? 그럼 난 아닌 척하는 말은 전혀 못하는걸. 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밖에 못하잖아. 생각해봐, 루나. 너의 문제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니야. 너 자신과도 친구가 되지 못했잖아. 넌 너의 편이 아니잖아. 내가 나의 편이 아니라니. 그거 너무 아프다. 그 친구한테 말하지 그랬어. 왜 너를 욕하느냐고. 그게 어려우면 친구인 척 하지라도 말지.
그 시간을 어린 왕자처럼 홀로 여행을 떠나. 네가 사는 곳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정말 그렇네. 난 멀리 떠나 친구를 찾을 용기가 없었구나. 난 그 친구를 밀어낼 용기도 부정할 용기도 없었던 거였어. 그런데 조이, 넌 친구가 누구니? 내 유일한 친구는 너야, 바보. 그것도 몰랐어? 하지만 루나, 나는 너만으로도 충분해.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이 남모르게 나에게만 윙크를 해주는 것처럼 기뻐. 그냥 무작정 기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뻐? 넌 정말 욕심이 없구나. 내가 한때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네. 넌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내 모습이기도 하니까. 우린 항상 자신이 꿈을 가질 때 잘하거나 좋아하는 걸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 두려움에 떨면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직업, 자신보다 돈이 더 중요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애써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들은 항상 마음속에서 바빠서 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라는 핑계로 영영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앞에서 말했던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감정에 앞서서 게임만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서 번아웃이 끝나지 않는다고 자기 비하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번아웃은 무기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돈보다는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가 확고하게 생기면 다시금 의욕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디오북을 하는 것도 자아실현,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도전했을 때 안 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곧 나약하다, 난 안 된다 라고 할 것이 아닌 오히려 멋지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내면 아이에게 칭찬해주며 다른 것도 도전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은 제일 아름다운 행동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삶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 루나, 아무리 너라도 너는 네가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너도 모르게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 두려움이야. 넌 어떤 행동의 이유가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야. 왜 그래? 뭘 간절히 하고 싶어서 해야지. 왜? 뭐가 두려워서 엉뚱한 다른 행동으로 두려움을 대신해? 한 방 먹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두려움 때문에 인생 진로를 막 바꾸는? 물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 가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첼로 레슨을 받으면서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것, 글 쓰는 것, 이 세 가지는 네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것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했던 것, 심각한 일 중독인데 멀쩡한 척하면서 일을 오히려 더 맡은 것, 사랑하지 않는데 연민인 걸 숨기려고 사랑한 척, 이런 건 두려움 때문이야. 들켰네. 내 안의 어린아이한테. 어른인 척하는 내가 영원한 어린아이인 너한테 다 들켜버렸네. 도대체 왜 그래? 어른들은 다 그런 거야? 왜 두려움이 모든 것을 이겨? 조이, 너는 두려움을 잘 모르지.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거야. 모든 감정을 이겨버리거든. 아무리 사랑해도 두려움이 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이겨. 난 그랬어.
난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야. 사실은 두렵지 않았던 적이 없어. 그렇지 않아. 넌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했잖아.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너는 강해졌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너는 더 강해졌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고, 두려움을 가끔 깜빡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기도 하고, 두려움 같은 건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살면서 일하고 또 일했잖아. 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어. 가끔은 두려움에 져서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알아눕긴 했지만 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갔잖아. 그러니 널 나약하다고 자책하지 마. 넌 항상 보고 있었구나. 내가 두려움에 굴복할 때도, 내가 두려움을 꾹 참고 뭔가를 간신히 해낼 때도, 때로는 두려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도전할 때도. 그런데 나는 아직도 두려움이 두려워. 두려움에 또 굴복할까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언젠가 두려움에 또 질까봐. 첫 번째 두려움이 뭐였어? 뜀틀, 체육시간, 자전거, 수영, 몸으로 하는 건 다 두려웠어. 뜀틀,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시도도 못해보고 뜀틀 앞에서 달리기가 멈춰지더라고. 정말 창피했어. 아이들이 비웃었던 것 같아. 나처럼 아예 시도도 못해보고 실패한 애는 없었거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성적표 사건 이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은 다 올랐지만 체육 점수만은 오르지 않았어.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고. 노력해서 안 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신체 활동이었어. 유일하게 잘하는 건 오래 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뭐든 오래 버티는 것. 그것만큼은 정말 잘했던 것 같아. 그럼 약한 게 아니네. 넌 노력했고 애썼고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잘해낸 것도 있었잖아. 정말 약한 건 노력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남들 핑계만 대고 환경 탓을 하는 거야. 넌 약하지 않아.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약한 게 아니야. 네가 뭐든지 잘하는 애였다면 내가 널 보살펴줄 이유가 없었을 거야. 네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내면 아이,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린 왕자,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았겠지. 넌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강해지고 있어. 매일매일. 그러니까 넌 약함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야. 많이 길었지만 결론은 사랑받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한마디씩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두마디가 되고 점점 대화를 나누고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해보자 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나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너무 현실적인 나도, 순수한 내면 아이도 모두 나 자신이므로 서로 자책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이 함께 상처를 보듬어주고 평생을 함께 해야만 하죠. 그래야만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빛이야. 70억이 넘는 인구가 느끼는 달빛이 모두 저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서 태어나서 그 모든 세상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 마침내 나를 마지막 안식처로 삼을 슬프지만 아름다운 운명의 조종사는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야. 네가 뭔가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를 다시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조이라는 아이는 루나의 달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전히 환하게 빛나는 별이니까 너희 품에 안겨야만 나는 이 슬픔의 사막에서 비로소 찬란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